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강의 안내대로 오늘부터 테마 문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강의 시간표 여러분 보면은 금요일 날에는 문법, 그다음 국교론 이렇게 이제 테마가 문풀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자료는 문법 9회, 그다음에 국교론 9회, 그러니까 화법 3, 독서 3, 그다음 작문 3 이렇게 해서 게 이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가 여러분 전체 보면은 실제 선생님하고 지금 바로 직강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거는 테마 문풀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날 이제 문학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촬영을 해서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과목별 키워드 강의가 이미 제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별로 키워드가 단원별로 쭉 여러분 촬영을 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지식이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은 키워드 강의를 테마별로 듣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이제 전체 강의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두세 번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혹여 여러분이 이제 키워드 강의나 이런 걸 이제 듣다가 내가 조금 더 뭐 날짜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학원에 연락하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은 연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키워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가 뭐가 이제 우리가 하느냐 하면은 마마 세마 강의 들은 사람은 다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공략집입니다. 요 공략집은 여기 이제 앞쪽에 보면은 여기 문법이 있습니다만은 과목별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 한 장으로 구조화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2002 개정부터 2015, 2012, 2009 이렇게 해서 전체 개정 과정이 여기 다 실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정 과정을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게 이제 매년 그죠 개정될 때마다 어떤 것이 살아남았고 어떤 게 추가됐고 이런 것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살아남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육의 핵심 골격이니까. 그다음 새롭게 추가된 거는 우리 이제 어떻습니까? 생태 환경에 맞게끔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게 이제 첨가되겠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별로 이제 여러분 들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요 강의를 이제 했었죠.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는 전 과목이 전부 다 뭐다? 바로 키워드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서 좀 필요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오늘 준 여러분 이제 이 테마 문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문법 문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일회가 여러분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9개로 이제 여러분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문론 우리가 이제 2회, 그다음에 이제 형태론을 우리는 4회에 걸쳐서 할 겁니다. 왜 이제 형태론을 이렇게 4회로 많이 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뭐 때문에 바로 요 용언 때문입니다. 용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출제 빈도, 이제 이 테마는 선생님이 출제 빈도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출제 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 전체에 중요하다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임용해서 많이 나온 문제.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용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그다음에 의미. 의미에 들은 이제 하나의 파트로 붙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만 의미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이제 국어 문법에서는 의미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문법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의미론, 그다음에 동사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제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 1장은 여러분 키워드 강의가 돼 있어요. 이 테마별로 매 1장은 키워드. 그러니까 이 문법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키워드 강의,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미 제공되어 있는 키워드 강의를 조금 더 압축해서
그렇잖아. 좀 핵심적인 그야말로 단어만 쌤이 이제 조금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조금 더 뭐다 심화시켜서 좀 종합적으로 하려면 아까 여러분이 뭘 듣고 온다? 이미 제공되어 있는 키워드 강의를 듣고 옵니다. 거기는 자료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이제 뭐가 2장에는 뭘 푼다? 기출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내용 강의를 할 때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보여줬죠. 그냥 그죠? 전체 이제 중요. 그래서 기출 영역이 출제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강은 요게 이제 초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것을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보세요. 어문론에는 어디가 많이 출제가 됩니까? 중세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중세가. 그러니까 중세, 어문론은 중세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강에서는 보면은 뭐예요? 어문 변동. 어문 변동도 보면 매년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출제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문법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원래 출제 예상 영역을 조금 언급을 해놨어요. 이게 뭐 절대적인 아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문법은 나와도 계속 나옵니다. 문법은 나온 게 계속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은 나온 문제가 거의 나올 확률이 90%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교로는 나온 문제가 나올 확률이 70%다. 그러니까 문법과 국고로는 기출을 그냥 달달 외운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는 이렇게 기출을 분석을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한테는 이 답이 이제 주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같이 이제 우리는 하고 이렇게 풀고 나면은 제3장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실전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 거예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걸 이제 해서 구성돼 있고,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1회차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테마 2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줄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뭐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험 실제 A형 12문항입니다. 12문항은 이제 대부분 A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평 4개, 그 다음에 서술형 8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걸 이제 바로 종합 문제로, 그러니까 문법, 국교, 그 다음 뭐다? 문학, 이렇게 해서 12문항을 3과목을 해서 종합적으로 실전 문제를 여러분 2주차마다 줄 겁니다. 이제 그 형태를 9월달 할 거를 미리 이제 그렇죠. 2주로 이제 A형으로 종합해서 이제 그러니까 테마별로 2주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뭘 해본다?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여러분이 바로 뭐나 풀 때는 어떻게 시간을 조금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0분 푸니까 여러분이 12문항을 풀었는데 90분에 몇 문항을 풀은지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그러면 시험을 유형을 A에든 B에든 풀면은 시간을 좀 측정할, 그게 뭐 시간 안에 풀었다 못 풀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정식으로 90분 안에는 12문항을 몇 문제 정도 풀더라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죠.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금 이제 테마 할 때는 시간 책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시간 책정하지 말고 그대로 뭐에 정확도를 이제 취한다. 이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총 어떤 스타일로 갑니까? 4개 스타일로 테마 문풀을 진행합니다. 키워드, 그다음 뭐에 기출, 그다음에 문풀, 그다음에 실전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은 우리 교과서 단원에 맞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바로 이제 소단원명이 있고 그 소단원명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 테마 1이다,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내용학습이 있고 목표학습이 있고 창의적용학습이 있죠. 그러면은 내용학습이 키워드다. 그렇죠. 그 다음 목표학습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출하고 뭐다? 요게 이제 테마 문풀, 문제풀이다. 그렇죠. 목표학습이 오늘 이제 표는 바로 뭐예요? 테마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출은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 직접 교수법이나. 그 요거는 학생의 독립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과서의 우리 세 번째 활동이 창의적용학습이죠. 그 창의적용학습이 바로 뭐다? 2주마다 진행되고 있는 테마 문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설계를 한 내용은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이제 맞추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루틴을 이제 정해가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기출을 이제 풀기 전에 지금은 첫 주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진행이 돼 있지만은 이제 2주차부터는 1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조금 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문법에 대한 전체 이런 구성 그렇죠. 교육과정입니다. 요거는 교육과정 구성이고 그다음에 요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성취구정 구성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성취구정 요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전체에 이제 어떻습니까? 내용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 강의를 보면은 문법이 이렇게 이제 어문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해보던 요거보다는 많은 거에 조금 상세하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병행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이제 할 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문법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조금 외워야 될 게 뭐냐? 그렇죠. 문법은 요것만 잘 외워두면은 공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 문법은 바로 뭐나 형태상 뭐라고 봅니까? 분류상. 뭐 이거는 이제 임용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문에서는 반드시 나오지만은 형태상 우리 국어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교차거죠. 교차거, 부차거, 교차거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교차거예요. 교차거. 교차거. 요게 이제 우리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국어는 바로 뭐예요? 형태별로는 세 개로 나눕니다. 고리어가 있고 교차어가 있고 굴절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자 같은 거는 고리어입니다. 단어 하나가 하나의 문장도 되고 단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처럼 조사나 어미가 이렇게 그죠? 접사나 이런 게 붙어서 이루어진 걸 뭐라 그래? 교차어. 그다음에 영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굴절어. 그죠? 억양이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되는. 자, 요때 이제 우리는 알아둘 게 뭐냐? 이거는 반드시 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건데 교차건이 이제 형태하니까 형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형태론입니다. 그러면 품사의 분류 기준이라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형태이라면 우리 문법은 바로 뭐야? 몇 개밖에 없어요. 품사가. 형태이라면 품사가 뭐야? 두 개밖에 없어요. 뭐다? 불변어하고 가변어입니다. 불변어, 가변어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품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야? 기능별로 따지면은 뭐야? 품사는 뭐다? 바로 5개밖에 없어요. 체언,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야?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기능별로 이야기합니다. 기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다른 요소의 관계죠. 그러면 문장에서 체언,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의미별로 나눈 게 바로 뭐야? 구품사입니다. 구품사.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형태가 같으면은 뭘 묻겠어요? 형태가 같다. 그럼 뭐가 달라? 기능과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법에서 형태가 같은 건 아마 답은 뭘 써야 돼? 기능과 의미의 차이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은 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중절, 뭐라 이가 오느냐, 가가 오느냐, 그렇지? 이 가가 오느냐. 그러면 뭐에 따라 다르다? 앞에 체언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문법의 관행격 조사가 애가 있냐, 아래야 애가 있느냐, 그렇지? 이것도 우리가 체언에 뭐야, 그렇지? 그게 바로 뭐 존칭이냐, 평칭이냐, 그렇지? 그 다음에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세 개를 잘 기억하면 돼요. 이 세 개를.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잖아요, 그지? 형태가 같다, 기능이 같다, 의미가 같다, 그렇지? 그러면 그것의 세 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요 세 개만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바로 뭐가 됩니까? 형태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요게 바로 뭐다? 우리는 어건과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어간입니다. 그지? 어건하고 어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용어를 모르면 전혀 안 되니까. 문법은 전부 뭐나 용어 싸움이에요. 이 용어가 키워드고 채점 요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근은 어디에 이제 할 때 어근이라는 용어를 쓴다? 단어 형성을 할 때. 그지? 어간은 뭘 할 때? 활용을 할 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뭐야?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변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문법에서 변하는 게.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변하는 게 바로 뭐야? 여기서 이제 뭐가 붙습니까? 접사가 붙는단 말이야. 그지? 접사. 그 다음에 뭐가? 조사가 붙는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어미가 붙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법은 뭘 공부를 잘해야 돼? 요걸 잘해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문법은 요 세 개만 공부를 잘하면은 끝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도 많아. 전부 이 세 개의 차이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의 기능과 의미와 형태가 다르면 이게 달라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중세도 보면은 뭐 하는 거야? 접사, 파생 접사, 형용 파생 형용사 접사, 삽이냐 잡이냐 그치? 예? 그다음 겸장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어만 어미. 그지? 우리 이런 것도 보면 샵잡잡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행 단어의 그렇잖아요. 어간의 형태에 따라 다르죠.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근이나 어근 뒤에 오면은 전미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앞에 오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접두사가 된단 말이야. 요거만 공부하면 돼, 문법은. 문법은 요거만.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야? 모양을 보고 형태가 같으냐 다르냐면 나머지 두 개를 답을 쓴다. 두 개 답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비서를 해놔야 돼요. 문법은. 알겠어요? 문법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뭘 기억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교차하니까 뭐 해가지고 단어가 형성되느냐? 어문에서는 바로 뭐가,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는 형태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형태에서. 어문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있다? 자음과 뭐가 있다?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의 자음, 모음의 모두 전부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지만은 뭐를 잘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뭐를 잘 외워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바로 첫째 이제 자음은 이제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자음은 큰 그거 없어요. 뭐를 잘 기억한다? 리얼입니다. 리얼. 이 리얼이라는 자음은 자음이지만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음에서. 그래서 리얼에 따라서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리얼에 관계되는 걸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리얼에 관계되는 거. 알겠죠? 리얼에 관계되는 거, 자음에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음에 관계되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 모음입니다. 이 모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바로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이 반모음은 모음의 성격도 있고 자음의 성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음의 성격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자음과 모음을 뜨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은 바로 뭐냐? 앞 선행음이 이제 요거죠. 요 선행음이 양성으로 끝나느냐, 음성으로 끝나느냐. 그에 따라서 요것도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겁니다.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양성으로 끝나면 요것도 양성이 붙겠죠. 그죠? 음성으로 끝나면은 요것도 음성이 붙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 모음이, 어근이나 어간이 리얼로 끝나느냐, 리얼로 끝나지 않냐. 자음으로 끝날 때는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형태가. 이 어근과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요것도 달라집니다. 그지? 그 다음 자음 중에 리얼로 끝나느냐, 다른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여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모음은 뭐야? 양성으로 끝나느냐, 음성으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다른 모음이 아닌 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이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여기 또 달라집니다. 그지? 그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문법은. 그것만 잘 정확하게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시험은 바로 뭐예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문법 보면은. 나중에 기출을 보면 알겠지만은, 알겠죠?